적당한 실을 잡으시고 5호 바늘로 뜨겠습니다. 매듭 하나 지어주시고요. 사슬 4개를 떠주세요. 첫 번째 사슬에 한 줄을 걸어서 실 감아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링이 생기죠. 사슬을 5개 떠주시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그 링 가운데를 잘 찾으셔서 한길 긴뜨기를 3개를 넣어주세요. 사슬 2개를 떠주시고요. 링 가운데에 한길 긴뜨기 3개를 또 넣어주세요. 사슬 2개 떠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인데 한길 긴뜨기 3개를 같은 자리에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2개를 떠주시고요. 이제 사각형의 모양이 좀 잡혀가고 있죠? 사슬 2개를 떠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링 안에 한길 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2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슬 5개를 세웠는데 아래에서부터 사슬 3개가 한길 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한길 긴뜨기 2개를 했고요. 사슬 3개 중에 아래에서 3번째 사슬에 한 줄 걸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빈 공간 구멍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면 가방의 밑바닥 중에 1단이 완성입니다. 자, 사슬 3개를 해주시고요. 같은 그 빈 구멍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2단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사슬 2개를 떠주시고요.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그 1단에서 한길 긴뜨기 3개를 떴거든요. 그 3개 중에 기둥 하나에 머리코 하나씩 그 머리코를 찾으셔서 그 머리코마다 한 개의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기둥을 잘 찾으시고 머리코를 찾으셔서 한길 긴뜨기 또 떠주시고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1단에 보시면 모서리 빈 구멍이 또 나오죠. 그 빈 구멍 안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 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사슬 2개로 연결해 주시고요.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2개를 또 넣어 볼게요. 이렇게 모서리에서는 한길 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2개가 모서리에 한 세트가 돼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한길 긴뜨기 3개가 보이시죠? 각각의 머리코를 찾으셔서 코당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모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빈 구멍에 바늘을 넣으시고 한길 긴뜨기 2개를 떠주시고요. 사슬 2개로 연결하시고 실 다시 감아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2개를 넣어주세요. 네, 이제 네모가 좀 커진 모양이 보이시죠? 아래 그 한길 긴뜨기 3개 중에 머리 코 찾아서 하나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모서리가 됐어요. 빈 구멍에 한길 긴뜨기 2개를 뜨시고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머리코 하나에 한길긴뜨기 1개씩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2단 처음 시작했을 때 사슬 3개를 올렸는데요. 그 사슬 3개 중에서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 사슬에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빼뜨기 한 번을 해주시고 바로 그 앞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또 있었는데 거기 머리코에서 빼뜨기 한 번을 더 해주시고 그 앞에 빈 구멍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시면 2단이 끝나는 거예요. 이 네모가 점점 확장이 돼서 가방의 밑바닥이 되겠죠. 사슬 3개 해주시고 빈 구멍에 한길긴뜨기 1개를 떠주세요. 자, 그럼 2개의 기둥이 됐고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시고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처음에 1단에서는 3개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4개가 더해져서 7개가 됐어요. 그러면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는데 옆으로 진행하시면 한길긴뜨기 이제 7개를 넣으신다고 보면 돼요. 각 코를 잘 찾으셔서 한길긴뜨기를 1개씩 떠주세요. 자, 이제 모서리가 됐어요. 빈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시고요.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세요. 머리코 찾으셔서 하나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반복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아요. 이 가방은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떠보셨을 법한 가방인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또 약간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떠보시면 좋겠어요. 모서리에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빈 구멍에 다시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2단에서 한길긴뜨기가 7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있는데 머리코 찾으셔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에 그 빈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또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를 머리코 찾으셔서 한 코에 1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3단이 거의 끝났고요. 3단의 처음 시작에 사슬 3개 올린 것 중에서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를 찾으시고요. 한 줄만 살짝 걸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바로 그 앞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더 있었는데 머리코에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빈 구멍에서 빼뜨기 한번, 이렇게 해야 3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의 그 밑바닥 중에서 3단까지 완성했어요. 이렇게 11단까지 가방 밑바닥을 한번 떠볼 건데요. 좀 빠르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단까지 뜰게요.
가방 11단까지 떴어요. 크기는 대략 한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더 큰 가방을 원하시면 단수는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서부터 11단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바닥에서 더 이상 확장은 없고요. 꺾어져서 이제 옆면이 가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네모난 정사각형이 어떻게 옆면이 꺾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가운데를 찾으셔서 약간 표시를 해 넣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숫자를 세서 할 수도 있지만 1단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한길긴뜨기 3개로 시작을 했잖아요. 가운데 한길긴뜨기 기둥을 따라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숫자를 굳이 세지 않아도 이렇게 가운데를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한 걸 원하시는 분은 숫자를 다 세서 가운데를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가방을 많이 뜯다 보니까 숫자 세는 것도 귀찮고 해서 이렇게 1단에서 시작했던 그 한길긴뜨기 3개 중에 가운데 기둥 따라서 천천히 위로 한번 쭉 따라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찾으시고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반 꺾어져서 올라가는 부분 뜰 때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마커로 가운데를 다 찾아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단째부터는 가방이 이제 꺾어져서 올라가는 거 작업을 이제 할 건데요. 모서리 부분은 똑같아요. 한길긴뜨기 하기 전에 사슬 3개로 시작하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같은 자리에 하시고 그다음에 사슬 2개 해주시는 거 똑같고요. 그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머리코 찾아서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 그 마커 표시한 그 가운데를 향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마커 표시한 그 부분 바로 앞부분까지 바로 앞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마커로 표시된 바로 그 앞코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주셨으면 그 마커로 표시된 그 코는 무시하시고요. 건너가시고 바로 그 다음 코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각 머리코 하나당 한길긴뜨기 1개씩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마커 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3칸을 건너가서 떠주셔도 되는데 저는 가방이 그 꺾일 때 그 부분 건너뛰는 부분에 구멍이 커지는 게 싫어서 첫 번째 꺾어지는 면, 그러니까 바닥부터 쳤을 때 이 가방은 지금 12단째에서 꺾어지는 그 부분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마커를 표시한 그 코 하나만 안 뜨고 건너가는 거예요. 구멍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3번째 단에서 또 그 마커 표시한 부분에 건너가는 코스가 또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 구멍도 작아지고 꺾어지는 단면 그 경사도 만만하게 굴릴 수가 있어요. 모서리는 그 밑단 확장하실 때랑 똑같이 한길긴뜨기 2개에 그리고 사슬 2개에 한길긴뜨기를 2개를 그 구멍에 넣어주시는 걸로 모서리는 똑같고요. 또 이제 다음 마커 표시한 부분을 향해서 한길긴뜨기를 머리코 찾아서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마커로 표시한 그 바로 앞코까지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주셨으면 지금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마커로 표시된 그 부분은 뜨지 않고 건너가서 한 칸을 그러니까 뜨지 않고 건너가는 거죠. 그 다음 코부터 또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한 칸을 띄웠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확 가방의 옆면이 꺾인 느낌은 없지만 13번째, 14번째 단을 뜨면서
그 꺾어지는 그 부분에 작업이 들어가면 이렇게 옆면이 세워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네, 13번째 단 또 이제 그 꺾어지는 부분 또 몇 칸을 띄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12번째 단에서는 마커 표시한 그 한 칸을 뜨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13번째 단에서는 두 칸을 비울 건데요. 지금 이제 마커를 풀러도 알 수 있는 게 가운데가 이제 보이니까 가운데 두 칸을,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두 칸을 뜨지 않고 머리코로 보시면 하나, 그 다음 두 개, 그 두 칸을 뜨지 않고 하나, 둘, 세 번째 머리코 찾아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에서는 한 칸을 안 뜨고 넘어갔고요. 그 13번째 단에서는 가운데는 이제 마커를 빼도 이제 표시가 나니까 가운데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뜨지 않고 두 칸을 건너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에서는 한 칸을 안 떴고 그 윗단에서는 두 칸을 안 떴죠. 네, 그러면 14번째 단에서는 이제 모서리 부분은 아시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모서리 부분 14번째 단 해서 또 이제 센터를 향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을 해 주시다가 가운데 중심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서 3코, 그 전까지, 그 앞까지만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3코 중에 2코 모아뜨기 한 번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4칸을 가운데 이제부터는 비워줄 건데 4칸을 비우면 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넣었을 때, 안감을 넣지 않고 물건을 넣었을 때 삐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구멍을 최대한 작게 해볼게요. 2코 모아뜨기를 여기에서 붓을 통과해서 나오시고요. 감아서 그 다음 머리코에 바늘을 넣고 줄 감아서 빼는데 이렇게 바늘에 3줄이 걸렸을 때 한 번에 빼시면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2코는 뜨지 않고 남겨두시고 그 세 번째에서 또 2코 모아뜨기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2줄 통과, 바늘에 3줄 걸렸을 때 감아서 모두 통과하시면 가운데 비어지는 구멍은 작고 하지만 4코가 줄어든 효과가 있는 거죠. 2코 모아뜨기를 2번을 했고 가운데서 2칸을 남겼기 때문에 도합 4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 크기는 여전히 작고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그 원하시는 크기만큼 위로 계속 올려서 뜨시는 건데 12번째 단, 지금 이 가방에서는 12번째 단에서 가운데 한 코를 비웠고 13번째 단에서 가운데 2코를 비웠고요. 14번째 단에서는 2코 모아뜨기 한 번 하고 그리고 가운데 2칸을 안 뜨고 남기고 그리고 2코 모아뜨기를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올라가는 단에서는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이번 가방은 한 가지 색으로만 뜰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검정색으로 줄무늬를 좀 몇 줄 넣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줄무늬 색깔이 바뀌는 그 부분까지 모서리 뜨는 방법도 그리고 가운데서 코 줄이는 방법도 동일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15단까지 코스 줄이면서 떠줬어요. 네, 색깔을 이제 검정색 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슬 3개 처음에 올려준 그 세 번째, 아래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한 줄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원래대로라면 바로 그 앞에 구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검정색 실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늘을 넣은 상태에서 라일락 색깔 그 털실을 내려놓고
바꿔줄 색깔의 털실을 왼손에 잡아주신 다음에 그 실을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존에 떴던 실을 적당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그 바꾸기 위해서 걸었던 검정색 실 꼬리와 방금 잘라주신 실을 딱 한 번만 살짝 묶어주시는데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아주 가볍게 매듭만 지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꼬리 두 줄을 왼쪽으로 잘 모아서 뒤로 숨겨주신 다음에 떠나갈 거예요. 그 두 줄의 실을 같이 감아서 숨겨주면서 지금부터 뜰 거고요. 이제 빼뜨기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자, 빈 구멍에 검정색 실 걸린 그 상태로 바늘을 넣고 검정색 실을 끌어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 바퀴 검정색 실로 돌아서 왔을 때 티가 안 나고 깔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슬 3개 올리고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 구멍에 넣어주시고 사슬 2개 해주세요. 모서리에서는 똑같아요. 빈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이때 아까 그 꼬리실 2줄을 잘 뒤로 같이 잡으시고 그 실을 함께 포함시켜서 감아주시면서 한 5-6코 정도 진행하면서 그 실을 잘 숨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옆으로 한길긴뜨기마다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제 옆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뒤에 꼬리실 2줄 잘 숨겨서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진행하세요. 자, 이 정도 했으면 그 꼬리실은 버려도 되겠어요. 나중에 실 정리할 때 잘라주면 되고요. 계속해서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하나씩 뜨겠습니다. 네, 검정 색깔 실로 한 바퀴를 다 둘러서 떠줬습니다.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라일락 색깔 실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검정 색깔 실로 줄무늬가 한 3줄 정도 줄무늬가 이렇게 교차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정 색깔 실로 일단 빼뜨기를 한번 해야 돼요. 첫 번째 빼뜨기,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빼뜨기는 실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 실로 이렇게 빼뜨기 한 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 이 바꿔줄 색깔 실을 잡으시고 바늘을 바로 그 앞에 코 머리에 넣고 바꿔줄 색깔의 실로 빼뜨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하고 했던 거하고 이제 방법은 같아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꼬리줄 2줄을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약간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한 번만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꼬리줄 2줄을 왼쪽으로 잘 모아서 같이 감춰서 떠야 되니까요. 앞에 빈 구멍에 바늘 넣고 연보라색 실로 빼뜨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에서 똑같이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 구멍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2개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하시면 되죠. 이때 꼬리줄 2줄 뒤로 잘 감추시면서 포함해서 감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지금 이제 이 연보라색 실로 한 바퀴만 이제 둘러서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검정 색깔 실로 바꿀 거고요. 검정색 줄무늬를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계속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높이까지 계속해서 단을 올려볼게요. 검정색 줄무늬 포함해서 16단을 옆면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높아지는 것보다는 이 정도 길이가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끈을 떠 보겠습니다. 끈의 길이는 숄더백으로 멜 수 있게 약간 좀 길게 여유있게 떠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 사슬을 80코에서 100코 정도 잡으면 숄더백으로 어깨에 걸 수 있거든요. 저는 사슬을 90코를 떠줄게요. 사슬을 뜰 때는 너무 빡빡하지 않게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뜬다고 생각하시고 사슬을 90코를 떠주세요.
정도면 숄더백으로 하기에 적당한 길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 뾰족한 구멍 속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바로 보이는 한길긴뜨기 머리코 찾으셔서 머리코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씩 옆으로 진행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할 때도 가운데에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두 코 모아뜨기를 한 번을 해주시면 지금 가운데까지 센터 부분에서 이제 멈추는데, 두 코 모아뜨기 한 번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두 코 모아뜨기 한 번을 더 해주고 그냥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옆으로 이동할게요. 여기에서는 굳이 4코를 줄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짧은뜨기는 워낙 기둥이 짧으니까 4코까지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좌우로 두 코 모아뜨기를 한 번씩만 해주면 두 코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짧은뜨기는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모양에 큰 변형이 없어요. 짧은뜨기로 진행을 하시고 또 모서리가 나오면 또 다시 다른 쪽 끈을 떠주시는 거예요. 빈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사슬을 또 90코를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떠주세요. 사슬 90코를 다 떠주셨으면 다음 모서리 부분 빈 구멍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보이는 머리코 하나마다 다 찾으셔서 짧은뜨기 하나씩을 떠주세요. 그리고 센터 부분, 가운데 부분이 나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코 모아뜨기를 연속으로 2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코 모아뜨기는 좀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머리코에서 앞쪽에 있는 한 줄만 걸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머리코에서 한 줄만 건 다음에 바늘에 그 실을 감아서 두 줄 통과해서 나오고 또 감아서 다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다음 머리코에서 한 줄만 살짝 잡고요. 옆에 있는 머리코에서도 바로 한 줄만 살짝 잡고 실을 감아서 두 줄 통과해서 빼주세요. 그리고 감아서 다 빼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짧은뜨기에서 두 코 모아뜨기인데 깔끔하게 거의 표시 안 나게 짧은뜨기를 한 것처럼 모양이 나와주는데, 이 방법으로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는 앞으로 할게요. 옆으로 짧은뜨기를 머리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이제 사슬 90코 떠준 그 부분에 이제 그 가방끈 손잡이 그 폭을 넓혀가는 작업을 할 건데요. 사슬 보이는 그렇게 V자 모양으로 보이는 사슬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슬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뒤쪽에 사슬 하나당 톡톡 튀어나온 그 뒤 코들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그 코 뒤에 있는 코산이라고 하는데, 코산을 잘 찾아내셔서 그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한 개씩을 넣어주시면 돼요. 코산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
코바늘 끝에 그 코바늘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잘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면 코산을 찾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왼손 엄지손톱으로 살짝 눌러주면 그 코산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기분으로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끈을 다 완성하고 났을 때 손으로 가방끈을 잡았을 때 이렇게 접히는 느낌 없이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사슬을 뒤집어서 뒷부분 그 코산을 찾아서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9, 99에 뒤에 코산을 다 찾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가방끈과 그 옆에 선이 만나는 그 부분이 약간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두 코 모아뜨기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머리코에 한 줄씩만 걸어서 이런 식으로 두 코 모아뜨기 한 번을 할게요. 그리고 또 옆으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짧은뜨기 부분에서 두 코 모아뜨기를 연속으로 두 번 해줬던 그 가운데 부분이 나오면 또 똑같이 센터를 중심으로 좌우로 두 코 모아뜨기를 한 번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가운데서 두 코를 줄여서 각진 부분을 해결하면 되겠죠. 두 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머리코에서 한 줄 걸고 바로 그 앞에 코에서 또 한 줄 걸어서 감아서 빼고 감아서 빼고 이 방법으로 익숙해지시면 더 예쁜 모양의 두 코 모아뜨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짧은뜨기를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다음 사슬 그 넓혀주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똑같이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또 다른 쪽 사슬 그 끈 뒷산 잡아서 뒷코 잡아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90코 그대로 잘 코 찾으셔서 짧은뜨기를 또 진행해 주세요. 끈과 옆면이 연결되는 부분에 각이 졌기 때문에 또 다시 아까 마찬가지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옆으로 짧은뜨기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코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죠. 한 줄 잡고 그 옆에 또 한 줄 잡아서 감아서 빼주고 감아서 다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두 코 모아뜨기를 이제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총 두 코가 가운데서 두 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을 또 쭉 떠주시면 돼요. 옆면과 가방끈이 만나는 부분에 왔는데 이 부분도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 딱 각이 진 그 부분에 있는 두 코를 또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한 줄씩 걸고 또 그 앞에서 한 줄 걸고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부드럽게 벌어지는 현상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양쪽의 가방끈의 두께가 똑같아졌는데요. 이렇게 또 한번 짧은뜨기를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끈의 그 너비가 또 이제 넓어지죠.
또다시 각이 진 부분이 나왔고요. 그 끈과 옆면이 만나는 그 부분, 각진 부분에서 이렇게 두 코 모아뜨기를 또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짧은뜨기를 또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제 가방의 그 폭도 넓어졌고요. 짧은뜨기를 진행을 하시면 지금 이 부분이 짧은뜨기 단이 이제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폭이 넓어진 가방끈 말고 또 이제 저쪽 왼쪽에 보이는 저 가방끈의 너비를 맞춰줘야 되니까 짧은뜨기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도 두 코 모아뜨기를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코에서도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한 줄 걸고 옆에 있는 머리코에서 한 줄 걸어서 감아서 빼시고 두 줄 통과해서 나오시고 감아서 다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또 다음 끈이 나오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각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두 코 모아뜨기를 한 번을 딱 진행을 해주세요. 이것이 끝나면 지금 이쪽에는 짧은뜨기 이제 3단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쪽 끈은 저쪽보다 좀 얇아요. 아직 한 번 진행이 안 됐잖아요. 비교해봐도 얇죠? 지금 절반 수준인데 짧은뜨기를 또 이제 끝까지 쭉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은 짧은뜨기가 이제 3단이고, 네, 이제 아직 이 저쪽은 아직 한 단을 안 떴기 때문에 짧은뜨기가 2단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까지 딱 멈춰야 돼요, 짧은뜨기가. 그래서 끈의 이제 너비를 양쪽을 똑같이 이제 맞춰 주시면서 짧은뜨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짧은뜨기가 이제 2단인데요.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짧은뜨기가 3단이 돼요. 지금 짧은뜨기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지금 보이는 그 부분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딱 그 모서리 부분.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가 이제 이쪽도 3단이 됐어요. 그래서 가방끈에 처음 그 사슬 90코를 만들었던 그 시작 부분 거기까지 지금 3바퀴를 돌아온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을 이제 일단 돗바늘로 잘 뒤로 숨겨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가방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팔이 들어가는 쪽, 가방을 멜 때 팔이 들어가는 그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3바퀴를 돌려주셔야 끈의 두께도 2배로 넓어지고, 이제 모양도 딱 예쁘게 잡히겠죠. 좌우 대칭으로. 이 부분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끈을 이제 묶어주시고요. 바늘을 넣어서 잡아당기시고 사슬 하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둥의 역할이긴 하지만 제자리에서 짧은뜨기 한 번을 안 할 거고요. 그 바로 옆으로 바로 가서 그 밑에 한길긴뜨기 기둥 머리꽃 찾으셔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래로 이렇게 딱 각이 져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두코 모아뜨기 2번 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옆선과 끈이 만나는 그 각진 부분에서 두코 모아뜨기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3바퀴를 돌아서 오시면 돼요. 바로 이제 이 부분 연결하실 때 잘 보세요. 구멍에 바늘을 넣으시고 두코 모아뜨기 하는 부분인데 각이 져서 이 부분은 그 가방끈이 시작됐던 그 사슬 찾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질 부분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이제 그 짧은뜨기를 안쪽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두코 모아뜨기와 빼뜨기를 이제 한번 해결을 하셨으면 사슬 하나 해주시고 제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코에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한 코 줄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모서리 근처 부분이라 굳이 그렇게 정석대로 기둥 안 세우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안쪽 짧은뜨기 한 단 떠줬고요. 이제 이쪽 저쪽에 바깥쪽이 3단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바퀴 2바퀴 돌아서 총 이제 3바퀴가 되는 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 팔을 넣는 안쪽 부분에 짧은뜨기 이제 3바퀴를 다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끈도 넓어졌고 이제 보시는 대로 짧은뜨기가 이제 안쪽도 3단이 됐죠. 이렇게 모서리 각진 부분에서 끝나는 건데 짧은뜨기 하나 마저 해주시고 두코 모아뜨기를 하시면서 빼뜨기로 끝내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빼뜨기로 끝내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두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빼뜨기로 같이 연결해 버리는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실을 잘라주시고 돗바늘로 다시 실을 안쪽으로 감춰주시는 작업만 하시면 다른 쪽 넓혀주지 않은 다른 쪽 끈 안쪽 짧은뜨기 3단 돌려가면서 떠주시는 그 작업만 하면 가방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가방끈 안쪽 둘러주는 작업 하겠습니다. 모서리 구멍에서 실을 넣어서 빼시고 매듭 한번 지어 주시고요. 그 빈 구멍에 바늘 넣어서 실 잡아 빼시고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안 해요. 한길긴뜨기 머리끝 찾아서 바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안쪽 마지막 안쪽 부분도 짧은뜨기 3단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3단을 다 돌렸고요. 첫 번째 그 짧은뜨기 했던 그 부분에서 바로 빼뜨기해서 마무리 할게요. 적당하게 또 이제 실 잘라 주시고요. 돗바늘로 마무리해 주세요. 완성입니다. 이제 가방이 다 완성이 됐어요. 크기는 아주 빅 숄더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토트백과 이제 빅 숄더백의 중간 정도 느낌. 네, 어깨에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고 편하게 팔목에 걸 수도 있고, 네, 그 정도 크기의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핸드메이드 그 가죽 라벨을 한번 달아볼게요. 어디쯤 하면 좋을지 위치를 정해 주시고요. 저는 털실로 바느질 해주지 않고 재봉실 4겹으로 핸드메이드 라벨까지 한번 달아줘 볼게요. 안쪽에는 안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재봉실의 매듭 부분이 약간 지저분하게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 부분까지 다 안감이 치고 올라올 거예요. 매듭을 한번 이렇게 좀 튼튼하게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메이드 라벨, 가죽 라벨의 구멍을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한번 재봉실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겠습니다. 라벨까지 달아서 이제 정말 완성이에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안감 넣는 작업 그 영상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초록색 가방 빅 숄더백이에요. 이 가방은 이제 안감이 넣어 있는 상태인데 안감으로 정해진 그런 원단을 쓰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면 원단들 40수나 60수 원단, 예쁜 원단들 잡아서 안감을 손바느질로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가방이 아무리 크건 작건 안감을 넣어주셔야 좀 이렇게 드는데 튼튼하고 모양도 잡히고 예쁘더라고요.